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NCS 온라인 학습 자동차 셰시 정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휠 얼라이먼트 정비 능력 단위 중에서 휠 얼라이먼트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휠 얼라이먼트를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휠 얼라이먼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장비 및 공구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세트, 그리고 라쳇과 힌지를 포함한 소켓 렌치, 임팩, 콤비네이션 렌치, 차량, 그리고 차량을 들어올릴 리프트,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측정할 측정 기기, 그리고 브레이크 및 핸들 고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재료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안전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프트 조작 시 각종 협착, 말림, 끼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리프트는 차량을 들어올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면 아주 크게 다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구 사용 시 공구가 날아오는 등 공구 비례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차량을 리프트 장치로 올리기 전에 차량 고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리프트로 올릴 때 수평이 맞지 않다면 차량이 앞 또는 뒤로 굴러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얼라이먼트는 측정하기 전에 특별하게 타이어의 공기압이 꼭 정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 및 조정해야 합니다. 실습 순서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 진입 및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센서를 장착한 후에 중간 리프트로 차량을 들어 올려 줍니다. 세 번째로는 턴테이블을 설치하고 핸들을 고정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차를 중간 리프트로 내리고 변속 레버를 N단으로 이동시킨 후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얼라이먼트 프로그램 실행 및 차종과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에 여섯 번째로는 런아웃 작업을 실시해 줍니다. 일곱 번째로는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풋브레이크를 고정해 준 후에 턴테이블을 고정했던 것을 해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에 스윙 작업을 실시해 주면 휠 얼라이먼트 측정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 번째 유의사항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꼭 점검 및 정확하게 조정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어를 먼저 점검 및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가 나면은 규정값에 맞게 타이어의 공기압이 맞춰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리프트에 올릴 때에는 일자로 올리도록 하는데요. 이때 바퀴가 좌우로 비껴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 봐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죠. 아래에 턴테이블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턴테이블 위치까지 가면은 정확합니다. 자동차가 리프트에 올라온 후에는 자동차의 변속을 꼭 필요하시고 주차 브레이크까지 하신 다음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자동차가 앞이나 뒤로 굴러 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이 변속과 주차 브레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리프트에 진입시켰고 주차 브레이크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리프트로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일정 높이까지 올렸으면 그대 상태로 바로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 전에 락 버튼을 통해서 자동차 리프트에 대해 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차가 락에 걸려서 쉽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차례가 중간 리프팅을 통해서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중간 리프트로 들어 올리기 전에 동시에 두 차축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일 경우에는. 따라서 뒷차축 또는 앞차축 먼저 올려야 하는데요. 뒷차축 먼저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뒷차축 먼저 올리면 자동차가 이렇게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떨어질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뒷차축을 먼저 할 경우에는 앞차축에 앞 바퀴에 이렇게 고인목을 설치해 줘서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이 바로 중간 리프트입니다. 중간 리프트를 자동차 앞 차축과 뒤 차축에 대서 이 차를 들어 올리는 것이 이 바로 중간 리프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차축과 바퀴가 이 리프트기에 떠 있을 정도로만 중간 리프트를 통해서 뒷부분을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앞쪽 중간 리프트도 뒤쪽 중간 리프트와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턴테이블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턴테이블은 이렇게 생긴 턴테이블 덮개를 먼저 풀어주십니다. 턴테이블은 바퀴의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게 바퀴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턴테이블을 조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턴테이블 고정 장치입니다.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턴테이블 고정이 끝났으니 센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반대편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반대편은 미리 턴테이블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게 바로 센서입니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이 센서가 어디 장착해야 하는지 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번호와 그림에 따라서 오른쪽 앞바퀴에 이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 홈 부분을 타이어 휠과 타이어 튜브 사이에 끼워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모두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끼우게 되면은 당연히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위에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 높이를 조절하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센서가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이 안전고리를 꼭 이곳에 휠에 걸어 주셔야만이 센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센서가 부서지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이 안전고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서 핸들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고정하기 전에 핸들이 먼저 평형 상태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평형이 맞다면 핸들을 고정하시면 됩니다. 핸들을 이 아랫부분, 이 둥근 부분에다 걸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석 이동을 통해서 좌석을 위로 올림으로써 고정을 해줍니다. 자, 자동차 핸들까지 고정시켰으니 이제 자동차를 중간 리프트를 내려서 바로 이 리프트 본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리프트를 내리려고 할 때 그냥 누르면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 보시면 락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이 걸린 경우에는 살짝 들어 올려 주셨다가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그대로 오프를 눌러 주시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높이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 뒷차축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앞차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락을 해제한 상태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중간 리프트로 내렸으니 자동차를 켜서 중립으로, 변속을 중립으로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라인먼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델을 골라줍니다. 해당 차량은 K5 2016년식 JF 모델입니다. 차종을 누르면 나오는 이 숫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이 해당 차종의 정규 값입니다. 기존 값이기 때문에 이 값들에 맞게 정비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특정하게 숫자를 바꿀 일이 있다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자동차 중량, 추가 중량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값들은 공차 중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달라질 수가 있어서 자동차에 혹시 많이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해당 칸에다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차는 공차이기 때문에 따로 기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이는 고객 이름,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고객과
해당 전화번호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습을 위해서기 때문에 기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이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현재 자동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자동 제어를 풀면은 수동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제어로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 제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가 체크가 돼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면 현재 조정이 완료된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 이 다음 단계는 런아웃이라는 단계입니다. 런아웃은 자동차를 앞, 뒤로 흔들어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자동차 뒷바퀴로 가서 자동차를 앞, 뒤로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를 살짝 뒤로 돌리고 앞으로 하는 런아웃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고정 레버가 고정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바퀴를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면 바퀴를 가만히 1초 정도 기다리면 다시 앞으로 나오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해주면, 자, 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런아웃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화면과 같이 캠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앞바퀴,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뒷바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값은 앞쪽의 왼쪽과 앞쪽의 오른쪽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뒤쪽의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값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색깔 중에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상치를 넘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정상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쪽 캠버, 양쪽의 앞쪽의 캠버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값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런아웃을 마쳤으니 자동차로 올라가서 먼저 차량 고정을 풀어줍니다. 핸들 고정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 핸들 고정을 풀고요. 자동차 기어 변속을 P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동은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인 스윙 작업을 위해서 풋브레이크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풋브레이크 고정 기구를 대고 좌석을 앞으로 밀어줘서 브레이커가 꽉 눌린 상태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차부 풋브레이크 고정입니다. 자, 이제 풋브레이크까지 고정을 했으니 앞바퀴를 살짝 들어 턴테이블을 고정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간 리프트로 앞바퀴를 살짝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턴테이블 고정 레버입니다. 이 턴테이블 고정 레버를 빼기 위해서 앞차축을 살짝 든 상태입니다. 이것을 앞차축을 들지 않고 빼려고 하시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앞차축을 들었고, 그래서 앞차축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쉽게 그냥 쏙 빠집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주는 스윙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화면처럼 왼쪽으로 10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바퀴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로 핸들을 다시 돌려서 1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이 스윙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자, 스윙 작업을 통해 화면과 같이 캠버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캠버 값을 보면 아까 했던 런아웃 작업 값 비슷하게 정상 값은 초록색으로, 비정상 값은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조정이 필요한 상태고 초록색은 지금 현 상태가 별 무리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보는 것과 같이 캐스터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 작업인 런아웃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토와 캠버 값을 알게 되었고요. 이번 스윙 작업을 통해서 캐스터 값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이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 값은 정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에 보이면 4.94에서 3.94가 정상 범위인데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휠 얼라이먼트 측정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두들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